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우한 폐렴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 추세라면 일주일 이내에 수십만 명이 감염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2%에서 4% 이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우한 폐렴이 글로벌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등 글로벌 증시는 불안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달러와 금과 은은 폭락 중입니다. 집값은 거래량이 95% 수준, 약 20분의 1토막으로 줄어들면서 매수자가 완전히 실종된 상황이며 예상대로 강남 재건축, 강남 아파트, 서울 일반 아파트 순으로 하락이 전개되고 있으며 하락도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마용성, 쌍벽을 이루는 경기도 수용성, 즉 수원, 용산, 성남은 강남 접근성과 저평가 등으로 상당 기간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거품이 치솟아 살 사람이 없는 서울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 아파트 거래 95%가 급감했습니다. 전달, 그러니까 3달 전에 비해서 95%, 20분의 1토막 난 거예요. 사실 매수자가 실종된 거죠. 2월부터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매수자 실종됐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이미 강남 3구는 아예 없고요. 한강변, 도심, 서울 외곽, 신도시, 경기도 할 것 없이 지금 매수자가 씨가 말랐습니다. 2020년 집값 하락 핵심 요인. 그렇다면 2020년 집값 하락은 왜 이루어질까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의 효율적인 대책입니다. 이번 12.16 대책이 아주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제시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시되면 집값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동안 너무 폭등을 했잖아요. 집값을 정상화시켜야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의 삶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부의 효율적인 대책이 아마 추가 대책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6년 동안 상승한 피로감, 그리고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했어요. 강남권은 3배 폭등했고요.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집값만 뛰어가지고 전 세계 거품 1위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좋지 않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향이 늘어났어요. 입지가 안 좋거나 또는 아파트도 아닌 걸 잡거나 대형 평형을 잡거나 이런 사례들. 그리고 외지인들,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거, 30대도 매수에 가담했다는 거, 아마추어들이 매수를 했다는 것도 끝물의 징조예요.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고 매수자가 완전 실종됐다. 이게 전형적인 대세 하락의 징후죠. 더군다나 다주택자 세금을 대폭 강화한다.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3배 이상이 돼야겠죠. 자, 이러한 요인들 지금 봉착돼 있고 오늘의 포인트는 거래 감소, 매수자 실종이니까 이 점 잘 참고해서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집값 하락이 제가 말씀드린 계획대로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남 3구 재건축 하락했죠. 2주 정도 되니까 서울 재건축 하락했잖아요. 전체적으로 6주 정도 되니까 강남 3구 일반 아파트 이제 하락으로 지금 거의 전환되고 있습니다. 강남 이제 3구는 이미 하락을 했고요. 이제 일반 아파트, 서울 일반 아파트 하락만 남은 거예요. 6주 만에 강남 3구가 하락했습니다. 8주 정도 되면 서울 아파트 이제 하락을 하겠죠. 지금 현재는 보합입니다. 10주 정도 되면 1, 2기 신도시, 현재는 강보합이지만 1, 2기 신도시조차 하락을 할 것이고 최대 12주, 약 2달 정도 지나면 경기도 인천도 하락 흐름을 탈 것입니다. 이 사이클에서 지금 파란색, 여기 지금 강남 3구까지는 하락했고 서울은 사실상 보합이고요. 경기도 쪽 1, 2기 신도시는 지금 현재 상승 중입니다. 이제 점점 파란색이 늘어날 거예요. 자, 2013년 이후에 상승장 서울 아파트 거래량, 오늘의 키포인트는 거래량입니다. 서울 아파트 7년 동안 거래량을 한번 보자고요. 2013년 여기서부터 2019년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뛰었어요, 집값이. 자, 그런데 거래량은 2015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이거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자, 보시면 2013년에 6만 8천 건이 이루어졌고 2014년에 8만 5천 건, 2015년에 12만 건.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12만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016년에 11만 건으로 줄었죠? 2017년에 10만 건으로 줄었고 18년에 8만 1,000건 줄었고 자 2019년에는 6만 2천 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즉 2019년이 보니까 2013년 이래 가장 거래량이 적었던 해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1년에 12만 건, 11만 건. 자, 이거 보니까 아쉬움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임대주택 사업이에요.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 장려했잖아요. 지금도 한 달에 10,000건 이상 임대주택 사업. 자, 한 달에 10,000건이면 1년이면 12만 건. 여기 보세요. 지금 2015년 최대 거래량보다 더 많아요. 임대주택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게. 혜택도 안 주고 있는데도. 미친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사업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실종되겠죠. 자, 어찌됐거나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분의 1토막 한번 보자고요. 2019년 10월 달에 11,514건이 거래됐던 게 11월 달에 11,147, 12월 달에 5,000건 더 줄더니 2020년 1월 달 535로 확 줄었어요. 여기 보세요. 실질적으로 20분의 1토막입니다. 그리고 95%가 급감됐어요. 이건 거래량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루 거래량입니다. 하루 거래량. 거래가 완전히 실종돼 버린 거예요. 서울 7년간 거래량과 최근 5개월 거래량 추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2013년에서 2019년 자, 6만 8천, 8만 5천, 12만 원 갔다가 2015년에 정점을 찍고 쭉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자, 6만 2천으로 지금 7년 동안 제일 거래량이 적게 됐다. 서울 5개월 거래량. 아까 보여드렸듯이 작년 10월 달 1만 1,500건이 꼭지였고, 자, 올해 1월 달 아주 뜨끈한 자료죠. 535건으로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무려 20분의 1토막, 95% 급감입니다. 좀 더 금액대별로 보자면 1억 미만 2013년이고요. 여기가 2019년이에요. 지금 계속 보면 1억 미만짜리들 자 뒤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5억 미만, 10억 미만인데 잘 보자고요. 2013년 4만대였는데 갈수록 2015년에 한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갈수록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2019년 확 줄었잖아요. 5억 미만짜리들. 10억 미만짜리들도 보세요. 자, 여기 3만 6천, 4만 정점을 찍고 확 줄었잖아요. 이맘때로. 이 대형, 이게 15억부터 50억까지는 큰 의미가 없죠. 서민 아파트가 아니니까. 이처럼 전체 합계만 봐도 2019년이 거래량이 제일 적다. 즉, 이제 상투장이 왔다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서울 아파트 구별 거래량 봤더니, 자, 서울특별시 전체 2019년 1월 달 1,700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11,000까지 가다가 자 지금 1월 달에 1,000건대로 거의 어떻습니까? 확 2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강남구 역시 지금 23건, 뭐 강동구 52건, 강북구 97건, 강서구 42건, 그 전에 몇백 건씩 한 500, 400건씩 거래된 게 뭐 41건, 12건 구별로 정말 끔찍한 수치인데 아마 2월 달에는 더 심할 거예요. 9.13 대책과 12.16 대책은 데칼코마니 그리고 닮은 꼴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발표 후에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강남 3구는요 9.13 대책 발표 이후 6주 만에 하락 반전했고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은 9주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잘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강남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그냥 일부러 안 잡아가지고 지금 올린 게 문정부예요. 왜 일부러 올렸는지 다 아시죠? 자,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잡아야죠. 지금 이 앞에 5년 폭등했는데 지금 6년째 뛰고 있는데 이걸 안 잡는다는 게 참. 아무튼 자, 올해 지금 작년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강남 3구 역시 6주 만에 12.16 대책 직후에 6주 만에 하락 반전했네요. 그러면 이 추세라면 9주 만에 서울이 이제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0.05, 0.4 이 정도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요. 아마 다음 주 빠르면 5주, 7주 차인 그 다음 주에 하락할 것 같아요. 9주가 아니고. 좀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그래프상으로 봐서는 뭐 하락이 거의 유력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면요.
완전히 정착화되면 정부가 추가 대책 반드시 내셔야 돼요. 설 이전에 만약에 설이 아니라 총선 이전에 추가 대책을 내지 않고 또 집값이 반등한다. 자, 그러면 총선 투표 어디다 해야 하는지 다 잘 아시죠? 자, 만약 집값 잘 잡는다. 당연히 뭐 또 찍어줘야겠죠? 여기 보시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거래 지수. 실질적으로 여기 강남 3구 마이너스로 다 기록됐고 서울도 지금 보라색인데 어떻습니까? 강북 가구 일부 지역만 지금 약간 완만하게. 근데 이 하락폭이 커지면요. 이게 같이 따라 내려옵니다. 강남 주택시장 매매 거래 추이. 작년 1월 달부터 이렇게 쭉 한동안 낮아졌다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나더니 결국 매매 지수도 떨어지고 거래 지수도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게 차지하다가 여기 현재 여기에요. 거래량이 최근래 아마 역사적으로 지금 한 10년 동안 최저예요. 올 1월 달에. 올 1월 달이 역사적으로 가장 적은. 그리고 연도별 주택 매매 거래량 보세요. 실질적으로 여기 파란 게 수도권인데 수도권만 감소된 게 아니에요. 여기 지방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빨간색 전국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 자, 15, 16, 17, 18, 19 해가 갈수록 거래량이 줄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속 줄어들면서 언젠가는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폭탄 돌리기도 끝나고 한없이 추락하는 일만 남겠죠. 집값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저금리. 실질적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지금 기준금리입니다. 회색 보시면 회색 기준금리가 어때요? 이렇게 갈수록 쭉쭉 내려가고 있죠. 이거하고 비례해서 서울 주택가격, 전국 주택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하나는 내려가고 있고 하나는 올라가고 있고. 자, 우연의 일치는 아니에요. 저금리가 집값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정부 3종 대책, 개포 1단지 4억이 지금 빠졌고요. 잠실 2단지 무려 2억이나 떨어졌는데도 입질조차 오지 않는다. 집값 돌려놓겠다는 문정부 운명에 넉 달 되나, 즉 총선 4월 이전까지 과연 집값을 얼마나 돌려놓을지 지켜보십시오. 집값 전망 CSI 10개월 만에 하락을 했고요. 11.6 대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특혜 폐지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프레시안. 지금 이게 꽃이에요. 이건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하라고 했는데 원래는 세금 특혜 폐지하는 게 아니죠. 아예 임대사업자 자체를 폐지해야죠. 제가 3대 불가사의로 찝어드렸잖아요. 정부가 왜 임대사업자 폐지를 안 할까? 말 바꾼다고 해서 폐지 안 한다?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전에도 임대사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부동산으로 따지면 국가 전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주택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아직도 적군한테 총알을 주고 있어요. 실탄을 주고 있어요. 정부가 그것도 나서가지고. 말이 됩니까? 포로 잡은 사람들을 아군 죽이라고 총 쏘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 특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임대주택 사업자들, 이번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폐지시키고 비과세로 좀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도 받으면 안 됩니다. 20억 오른 아파트 6월 지나서 팔면 20억 쥐었지만 손에 쥐는 것은 7억밖에 안 된다. 지방 큰손 상경투자 급증세 9억 이하 아파트 집중 매입했다. 작년 대대광 주택 증여 역대 최다. 집값이 폭등을 하면 꼭 증여가 많아져요. 서울도 그랬잖아요. 자, 상춘 줄은 모르고 세금 내느니 차라리 자식 물려주겠다. 만약 집값 떨어져 봐요. 뭐 차라리 자식 물려주겠다 이런 말 안 해요. 집값이 폭등하니까 더 올라갈까 봐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지. 한은 한국 금융 불균형, 금융위기 4분의 1 수준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소비자 심리, 우한 폐렴 2월 부정적 예상. 즉 소비 심리가 반등했습니다. 상당히 정말 좋은 신호인데 우한 폐렴으로 2월 달에는 부정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우한 폐렴 이미 사스를 넘었습니다. 사망자 132명이나 확진됐고요. 5,974명이 지금 확진됐습니다. 사망자는 132명이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과 대대광 거래량 여기 보시면 전체 지금 2016년 대비 2019년이에요. 5억대였던 게 지금 8억 9,751 9억으로 지금 중위권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자, 7억대에 있던 게 11억으로 뛰었고요. 강북권 같은 경우는 4억대였던 게 6억대로 올랐고요. 수도권은 자, 3억대 후반이 5억대 초반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비한다면 수도권은 정말 세 발의 피죠. 대구, 대전, 광주 이곳들 거래량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지금 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만 있네요. 자, 여기 대전 파랑색, 대구 파랑색, 그 다음에 초록색 광주, 대전 빨강색. 전체적으로 지금 2019년까지 계속 올라가고만 있잖아요, 거래량. 근데 서울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외지인과 3040 매입, 바로 부동산 끝물임을 알 수 있어요. 외국인, 외지인이 매수를 하는 것은 아마추어들이 매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신문에서는 지방 갑부들이 매수한다. 무슨 지방 갑부입니까?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막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9월, 10월, 11월, 12월 보세요. 자, 12월 달 꼭지 찍었는데 26.1%. 외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어요. 넷 중에 한 명은 외지인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연령대별로 보시면 30대 압도하고 1등 했네요. 30대가 부동산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다음 40대. 자, 50대일수록 지금 매입이 줄어들었고, 이번에 사는 곳에 따라 계급이 있습니까? 부동산 계급이 있습니까? 얘가 85%예요. 매우 그렇다. 43%. 20대, 30대. 자, 그리고 대체로 그렇다. 45%, 42%. 합이 70, 85%. 무려 85%가 부동산 계급이 존재한다. 그러면 계급으로 따지면 20, 30대만 정말 거지됐다고 볼 수 있고, 지방의 사람들 거지됐다고 볼 수 있고, 무주택자들은 왕거지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건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좀 정신 좀 차리라는 뜻이에요. 강남 2주택자 세금 어떻게 되나? 2019년에는 26억짜리 갖고 있으면 2,700만 원 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요, 2주택자는 6,500만 원을 내요. 39억짜리 갖고 있으면 6,500. 아무리 돈이 부동산이 39억이라고 할지라도요, 6,500만 원 세금 내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탤런트 박미가 내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거 좀 천문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뛰었으니까 괜찮다고요? 에이,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자, 1주택자는 만약 처분을 하면 920만 원. 어때요? 상대적으로 집값에 비해서 홀가분하죠. 우한폐렴. 지금 사망자가 132명.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확확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확 늘어났잖아요, 벌써 사망자가. 그리고 확진자가 지금 거의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심자 6,900, 확진자 4,500, 사망자 106명. 좀 지난 자료라 그래요. 자, 지금 불과 5일 전에 41명, 1,200명 밖에 안 됐던 게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만약 5일 후라면요, 이대로 간다면 이거 10만 명 단위 넘어갑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안 팔린다. 이사 갈 때 집도 짐처럼 짊어지고 가라. 집이 안 팔리면 이럴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 지표를 분석해 보면 서울 아파트는 당분간 점진적인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대사락의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서울은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 장세이므로 굳이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지방광역시보다도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심한 곳들이 많으니까 선별하여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